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과연 공천에 개입했을까요?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분명한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는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일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 현역 의원이었던 5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경남 김해 갑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처럼 의심되는 여권 관계자의 통화 녹음도 공개가 됐습니다. 특검을 더 이상 무작정 거부할 만한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2부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오디오 드라마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가 방송되고요.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체코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으로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계약이 성사돼도 어차피 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이게 손해를 본다고 얘기하는 건 이게 외국에, 그러니까 해외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라고 지금 이번 그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다가 탈락한 그 회사 같은 경우도 4번의 부도가 있었는데요. 그 4번의 부도가 전부 다 해외 원전 수주 관련돼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얼마 24조든 몇 얼마든 이렇게 수주를 받아도 거기 들어가는 뭐 도로 포장, 그다음에 건설비 이런 비용도 그 나라에 내야 되는 어떤 세금 관련된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는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군요. 예, 보통 이제 원전은 내수,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얼마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거기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데 건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도로나 수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다 깔아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4번의 부도가 난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해외 원전 수출의 어떤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미국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원전을 수출할 때 들어가는 그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들이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원전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검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되게 되면 우리 원전 수출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계약 금액이 뭐 10조든 20조든 아무리 크더라도 크게 뭐 남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미국의 승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얘기.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자, 어제 이제 특검법 3개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21번째 행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24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번에요. 요즘 뭐 그 김건희 여사 그 공천 개입 의혹 하도 이제 말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3개 법안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만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내용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죠.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방어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능성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가능성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저는 최혜병 특검법이 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2개 중이라면 이번에도 안철수 의원이 지금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유일하게.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낸 법안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먼저 추천을 하고 그중에 2명을 이제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추천 범위가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특검이 시작이 되면 이게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될 거고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물론 뭐 최혜병 특검법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최혜병 특검법을 찬성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최근에 워낙에 김건희 여사 의혹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어차피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걸 보고 참기 힘들 거고 속마음으로는 겉으로는 뭐 표현을 못하지만 또 자기 지지자들도 역시 지금 등을 많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을 저는 좀 점쳐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치인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특검이 실행된다고 하면 매일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중도에 만약 하야를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다음 총선에 당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뭐 조금 피해를 줄여가면서라도 이 정권을 계속 끌고 가서 5년을 마치게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혜병 특검법이 조금 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할 거고 최혜병 특검법도 사실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특검의 이제 추천 문제를 삼고 있고 국민 여론도 최혜병 특검법은 찬성률도 높아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건희 특검법은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최혜병 특검법을 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좀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두 개 다 되면 물론 좋겠지만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좀 말씀드려봤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의 그 보궐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2024년 총선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나온 건데요. 자, 이게 점점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여기 또 핵심 인물이 명태균 씨? 맞아요. 뜬금없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최상병 사건에 이종호 씨 나온 것처럼 똑같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이게? 아마도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텔레그램도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고 그랬거든요. 뭐 언론에 나오기는 그게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뉴스토마토는 본인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텔레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 텔레를. 그거 그렇죠. 갖고 고소를 한 거죠. 지금 뉴스토마토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친하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정권의 실세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그렇게 막 텔레그램도 나누고 통화도 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취임식에도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초대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도 당시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같은 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요 인물로 그럼 주요 인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스토마토 기자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가 친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 사람과 즉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크 세력이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좋게 얘기하면 정치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정치 브로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정도 역할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도 도움을 줬다. 김영선 의원이 뭐 공천 받는 데 도움을 줬다. 예컨대 이것도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통화를 한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향력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드러난 게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 이제 의원,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문제지만 다른 사람과 또 친하지 않았겠어요?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인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우리 그동안에 왜 무슨 뭐 윤핵관이니 뭐 천공이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명태균 씨인데 지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자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이 핵심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럼 이번 공천 개입 의혹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보다 이준석 이제 의원이 더 많이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준석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봤다. 근데 뭐 별로 완결성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완결성. 그 말은 뭐 선의의 뭐 그런 표현도 뭐 있고. 조언 뭐 이 정도 얘기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공천 안 됐지 않냐. 완결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공천이 된 게 완결이 되는 건데 경청을 못 받았잖아요. 결국은. 옮기라고 했지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저는 시각이 다르고요. 이상하죠. 만약에 왜냐하면 공천을 못 받았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겁니다. 7불사 회동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1박 2일 동안 뭐 회의를 하고 거의 모여서. 맞아요.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명시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김영선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준석 그 의원은 그날 새벽 1시가 새벽 4시인가 뭐 5시에 출발 떠났대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왜 천하람 의원은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요. 선대위원장은 왜 거기에 2박 3일 동안 더 있었냐는 거예요. 더 있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폭로 기자회견 무슨 초안을 작성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이게 별 의미가 없고 뭐 중요한 얘기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고 김영남 전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당 관계자들 지도부 모아놓고 또 이 문제를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완결성 없어서 별 의미 없다고 하는 걸 왜 또 상의를 하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준석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 내용들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비례 1번, 3번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천 개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랬을 경우 비례대표 1번 주자 3번 주자 이거 가지고 이제 딜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물론 뭐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기사의 내용들만 보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준석 지금 의원의 발언이나 내용이나
SNS 글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이 사실을 그 공천 24년 총선 때 당연히 알았을 거고 그런 압력이 그렇겠죠. 들어왔을 거고 대표니까. 공천 개입. 네. 이 과정에서 이거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제 많이 이제 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가 만약 공천 개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그러면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물론 이건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냥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을.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동훈 대표가 거절했을 거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추측의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뭐 대응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있어요. 상태. 그러니까 이런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공천 개입이 있었을 걸로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검찰만 믿고 지금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두 분은 네. 아직도 본인들은 옳고 네.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너무 개탄스러워서 지금 뭐 한 말씀 좀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본인들이 검찰이 본인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고 검찰이 지켜주는 한 본인들은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검찰의 행동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또 뭐 기소를 하고 재판받게 하고 이러잖아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과 어려운 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겨우 조사한다는 게 경호처의 그 별관에 가서 휴대전화도 다 맡기고 신분증 다 검사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하고 왔어요. 검찰의 굴욕이 있죠. 굴욕. 예. 네. 그리고 또 명품백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내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럴 걸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전 총장이죠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국민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덮어주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전혀 무섭지 않은 거죠. 뭐 괜찮아. 이런 일이 벌어진 대로 뭐 의혹이 나오면 어때. 그냥 묻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사과를 하든 아니 여당 내부에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공개행보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나와서 이렇게 해외 순방도 가시고 또 실제 혼자 어디 그 가셔가지고 지시도 하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이게 뭐 그 마포대교인가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예, 참 국민을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 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58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올해 뒤늦었지만 22대 국회 등원도 이뤄졌는데요. 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 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오, 예. 7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국정감사의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상임위부터 지역 현안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정감사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국정감사. 자, 그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지역에 북부 지역은 국회의원이 총 5명 있습니다. 이 김영동, 안동, 예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국민의힘 쪽에 간사를 맡았습니다. 예. 지난 21대였죠. 역시 간사를 맡았었던 이미작 상주문경 국회의원 역시 환경노동위원으로 세 번째 이 국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예. 이 박형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고 임종득 의원은 이 국방위원회 그리고 이 유일한 대구경북의 야당 의원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상임위입니다. 이 상임위를 보면 지역의 5명의 국회의원 중에 2명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 들어서 영풍재련소의 산업재해 환경오염 문제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 주되게 다뤄질지 어느 정도는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형동, 이미자 의원은 환노위, 네. 박형수 의원은 산자위, 임종득 네. 국방위, 그리고 임미애 동해수위와 여가위 이렇게 네. 임미애 의원은 2개를 맡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부터 예상해 본다면요. 네, 앞서 언급했지만 영풍 석포재련소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이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2014년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국정감사 주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들어 발생한 3건의 사고로 인해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환경 문제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지난해 12월에 비소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또 올해 3월과 8월에 작업 중 사고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이 박영민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배상윤 석포재련소 소장 역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또 구속돼서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포재련소 대표이사 그리고 네. 석포재련소장 둘 다 지금 네. 최근에 구속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일에는 영풍재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국회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또 주최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그동안 영풍재련소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느냐가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은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영풍재련소 환경오염 시설허가 조건 이행에 대한 점검이 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문제에서 환경 분야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전반에서 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여기에다가 이 주식회사 영풍과 계열사인 고려아연 사이에 경영권 분쟁까지 불거지면서 이 산자위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환노위 국정감사하면 영풍 석포재련소 정말 이게 10년도 넘게 벌써 10여 년간 단골 소환 대상이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올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돼서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환노위에서 다뤄질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안동과도 관련이 있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낙동강 치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소위 이 맑은물 하이웨이 이 사업 이 공기청 안동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이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댐물을 대구로 가져가는데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이미자 김영동 의원도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 같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관할 부처가 환경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법안 자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좀 이 비판 입장을 최근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구미시,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함께 협약했던 이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인 질의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 혁신당 의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합의를 파기한 대구시와 안동시의 결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농해 수위를 볼까요? 이제 실제 농사를 뭐 수십 년 지어본 국회의원이죠. 바로 임미애 의원이 있는 농해 수위. 농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임미애 의원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게다가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임미애 의원이 지난 7월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양곡 수급 조절을 하는 역할을 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쌀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에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쌀값이 폭락하면서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의결 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해 왔던 내용인 만큼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대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임미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던 이 FTA 기금과 관련해서도 이 국정감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 농가들의 이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FTA 보상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미애 의원이 최근에 자료를 분석해보니 3년 동안 실제 피해 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농가에는 3년 동안 7억 원을 지원했는데
언론사의 홍보비로는 64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언론사의 홍보비로 쓴 금액이 특히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 세 곳에 좀 집중된 경향이 보여서 이 문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타가 나왔었는데 예. 이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래도 제도 개선까지도 염두한 질의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번에 그 임미 의원하고도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농가들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바로 FTA 기금인데,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농가에 지원한 건 7억인데 언론사 홍보비로 64억 원을 썼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상임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도 2년 만에 국정감사를 이제 올해는 이제 받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행안위에서 다뤄지겠네요.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은 큰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이 정치적으로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경북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지난 7월에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강력한 질의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이 역사 관련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경북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역할이 좀 축소가 되고 호국재단이 세워진 문제 또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경북도청 광장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강력한 질타가 예상되고요. 또 한 가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공항 관련해서도 좀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신공항 역시 최근에 경상북도와 이 대구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이전지를 군이 우보면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플랜 B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체가 이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국방부가 함께 할 텐데 이 화물터미널 설치와 관련해서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화물터미널 문제를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와 관련해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 모두 이 국토교통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이 홍준표 대구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아니 본인 말 한마디면은 뭐 다 되는 줄 아는 듯한 자꾸 의성 보고 뭐 떼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미 신공항 특별법에 군이 의성 저 공동 후보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뭐 본인 판단으로 이걸 또 단독 후보지로 옮긴다 그러고 참 이거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봤으면 하는 이슈는요? 이 정치 TMI에서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요. 세제 개편안 정부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승속세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금융투자세 도입 문제 역시 결국은 세수가 줄어들면서 최근 들어서 지방교부세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다 국민연금까지 우리 삶과 좀 직결된 이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